여러분 요즘 들어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기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끊기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굳이 자위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억누르고만 있다면 언젠가 약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65세의 노인의학 전문의 김진우입니다. 지금도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건강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점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를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란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액이 몸속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눈여겨보지 않으면 몸속에 정체된 정액이 건강을 막아서고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알고 실천한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실제 환자였던 강원도 영월에 사는 박창수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지극히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65세까지 한 번도 큰 병원에 가신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몸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변이 마려워졌고 밤이 되면 3번, 4번, 많게는 5번까지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고 점점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때로는 5분 이상을 서 있어야 했고 그마저도 방울방울 떨어지듯 조금씩 나와 버리는 바람에 매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해 바지를 올린 후에도 몇 방울이 새어나와 속옷이 젖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박창수 어르신은 점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혹시 실수할까봐 물도 일부러 적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르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아내와의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50년 차인 아내와는 이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지만 70세가 넘어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예전처럼 단단하게 반응하던 성기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고 억지로 시도해보려 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다정하게 위로했지만 박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걸까 하는 자책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점점 더 위축돼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중심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장기간 동안 정액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놀라셨나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박창수 어르신 역시 처음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아갔고 결국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평생 복용해야 하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수술은 전립선 조직을 일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약 300만 원의 비용과 한 달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처치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민감한 부위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친구 김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로 80세인 김 씨는 나이에 비해 얼굴빛도 좋고 걷는 모습도 활기차 보여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도대체 비결이 뭔가?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하고 물었더니 김진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김진호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수술 없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했고 지금도 7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액이 장기간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정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머무르게 되고 이것이 결국 염증을 유발하거나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크기는 호두 정도에 불과하지만 남성의 생식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은 정자가 생존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분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액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축적되면 점차 굳어지며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배수관이 찌꺼기로 막혀 점차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청소되지 않은 관이 결국 막히듯 우리 몸속의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의학적 연구도 존재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50세 이상 남성 3,9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들이 47회 배출한 남성들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이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을 22%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액의 정기적인 배출은 단순한 생리현상을 넘어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액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를 통해 정액이 배출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은 그 기회조차 거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란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느끼시지만
의료적 관점에서는 전혀 해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자위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자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게는 더욱 권장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자위를 실천하니 3개월쯤 지나면서 소변 줄기도 좋아지고 아침에 발기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부끄럽다는 감정보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에게 김진호 씨가 전한 비밀도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자위 행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하고 전립선의 정체와 부담을 줄여온 것이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위 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자위 방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자위는 성기 끝부분에만 자극을 집중하게 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전립선 주변까지 자극이 미치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전립선 활력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전립선의 혈류를 돕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된 방식입니다.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고 오히려 전립선 주변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양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피부가 얇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윤활제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째, 자극의 범위를 넓히세요. 대부분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데 익숙하지만 전립선 활력법에서는 회음부, 즉 항문과 음경 사이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극이 혈류를 개선하고 기능 회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6째, 호흡을 깊고 느리게 유지하세요.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자극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회음부에 집중하면서 자극을 주면 신경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전립선 자극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정이 목표가 아니라 전립선을 위한 자극과 건강 회복이 목적입니다. 혹시 사정에 이르지 않더라도 감각을 느끼고 자극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는 충분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런 습관을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전립선 기능은 개선되고 소변 문제나 발기력 저하도 점차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약물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해 줄 것입니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치 운동하듯이 꾸준히 반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자극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잠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회음부나 성기 주변에 민감한 통증이 생기면 자극의 강도나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는 윤활제나 오일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청결한 공간에서 실천하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째,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활동은 건강을 위한 관리이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성적 행위를 넘어서서 전립선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편안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3개월이 지나자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점입니다. 강병호 어르신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엔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분이 다시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아내도 저를 다시 웃으며 바라봐요. 그 표정은 단순한 신체 회복을 넘어서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몸의 변화는 물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 햇살만 봐도 밖에 나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 회복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단순히 소변 문제나 부부관계의 회복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과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전립선 활력법의 진짜 힘입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회복의 과정, 스스로의 손으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변화.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돕고 의욕과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정액의 규칙적인 배출이 단지 전립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건 이처럼 전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정액 배출을 통해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순환이 원활해지면 면역체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감기나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체력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평창의 이윤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계절 바뀔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이후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몸의 전체 시스템이 깨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액의 자연스러운 배출은 단순한 성건강의 문제를 넘어 심장, 기분, 면역력 등 삶의 전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배출하게 되면 이 부위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반복은 이 근육들의 긴장도를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소변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과 함께 허리 통증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이재훈 어르신은 평소 허리가 약해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어 했는데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한 뒤 허리에 힘이 생기고 오래 앉아도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앉는 자세가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외출도 많아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몸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회복과 활력을 불러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움직임이야말로 건강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정액 배출은 단지 생식기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체 근육과 자세, 균형을 위한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도 함께 가져다주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라도 실천해보세요. 하루하루 작게 쌓인 변화가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태우 어르신처럼 오랜 시간 불편함을 참아왔던 분들도 단지 간단한 실천 하나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뀐 건 특별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였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나 시작점은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따라 변하고 삶이 훨씬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더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변화에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게 될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 대신 선택한 건 자신의 손끝으로 실천한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상철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땐 너무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이처럼 정액은 절대 쌓아두는 물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밀어내고 배출해야만 몸이 다시 살아나고 전립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아십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실천할 수 있다면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내 몸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력을 지녔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혼자 계신 분들도 얼굴빛이 달라지니 친구들이 먼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어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삶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활력,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의욕까지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약도 병원 수술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답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용기가 평생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몸은 그 변화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회복된 자신감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용기가 생기고 밖으로 나가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고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직접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전립선 활력법을 선택하신다면 그 대가는 건강과 활력이라는 값진 보상입니다. 반면 외면한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제때 배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다 보면 다시 잊히고 다시 놓치게 됩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조영진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